여러분, 혹시 건강 챙기려고 매일 두부 드시나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도 많고 건강에 좋다는 두부.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하고 빈혈은 나아지지 않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다고요? 혹시 두부와 이 음식을 함께 드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먹고 있던 두부의 진실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병원비 절약하는 두부 먹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52세 김 씨는 6개월 전 건강을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저녁 두부를 먹어야지. 그는 매일 저녁 두부 전골을 끓여 먹었고, 식후에는 꼭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였죠.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유는 칼슘이 많으니까 같이 먹으면 완벽하겠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본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14.2에서 12.8로 떨어졌고 저장철분 수치인 페리틴은 45에서 22로 급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만성 피로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두부 정말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의사는 그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아냈죠? 두부와 우유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 다 건강식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두부의 진실. 두부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두부 백지에는 약 810지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주고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부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항영양소라는 겁니다. 항영양소? 이게 뭐냐고요? 이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천연 화합물을 말합니다. 두부를 포함한 콩식품에는 3가지 주요 항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피트산입니다. 피트산은 미네랄 강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우리 몸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렉틴이에요. 렉틴은 장 점막에 달라붙어서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이트로겐입니다. 이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그는 두부를 열심히 먹었지만 두부 속 피트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했고 게다가 우유에 칼슘까지 더해져서 철분 흡수가 거의 안 됐던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0mg 이상의 칼슘을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위험한 조합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조합 1위, 두부 우유 또는 치즈. 이게 바로 김영수 씨가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칼슘이 철분 흡수 경로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게 두부의 철분과 흡수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두부는 저녁에 드시고 우유는 아침에 드세요.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두부 먹고 나서 바로 우유 마시지 마세요. 위험 조합 2위, 두부 커피 또는 녹차. 직장인 여러분, 특히 주목하세요. 점심에 두부 먹고 나서 바로 커피 한 잔 하시죠? 이게 여러분의 철분을 몽땅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얼마나 방해하냐고요? 무려 60%나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사 직후 커피 한 잔이 철분 흡수를 60%나 저해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커피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타이밍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부 먹고 나서 최소 2시간은 참으세요. 그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 시간만 참으면 커피 마셔도 괜찮습니다. 위험조합 3위, 두부 흰쌀밥, 흰빵.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조합 아닌가요? 두부찌개에 흰쌀밥 한 공기. 하지만 이 조합은 정말 최악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두부의 단백질 이용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체지방 축적까지 촉진합니다. 해결책은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두부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험조합 4위, 두부 갑상선 호르몬제. 48세 박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아침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두부 스크램블로 아침 식사를 했죠.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개월 후 갑상선 수치가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박미선 씨는 체중이 늘고 무기력증이 심해졌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두부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제 흡수를 방해했던 겁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약 먹고 나서 최소 4시간 후에 두부를 드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위험조합 5위, 두부 가공식품 햄, 소시지. 두부에 햄 넣어서 볶아 먹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가공육의 높은 나트륨이 칼슘 배설을 촉진하고 방부제가 두부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염증 반응까지 유발합니다. 두부를 먹는 이유가 건강 때문인데 가공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황금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조합 1위, 두부 비타민C 풍부한 채소. 이게 진짜 마법입니다. 브로콜리, 피망, 시금치, 토마토, 오렌지. 이런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두부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3배에서 6배까지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부 200g, 브로콜리 150g, 피망 1개를 볶아서 레몬즙 1스푼을 뿌려주세요. 레몬즙 한 방울이 진짜 마법을 만듭니다. 이 한 끼 식사로 철분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황금 조합 2위, 두부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 넣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해조류의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고 식이섬유가 두부의 항영양소 효과를 완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미네랄 밸런스를 최적화해 줍니다. 산후조리할 때 미역국에 두부 넣어 먹는 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황금 조합 3위, 두부 견과류, 씨앗류.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 이런 견과류와 씨앗류를 두부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촉진하고 마그네슘이 칼슘 이용 효율을 높여줍니다. 제가 아침으로 자주 먹는 두부 스무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연두부 100g, 바나나 1개, 아몬드 10개, 치아씨드 1스푼, 시금치 한 줌을 믹서에 갈아주세요. 이거 하나면 아침 식사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황금 조합 4위, 두부 발효식품 김치, 된장, 청국장. 김치찌개에 두부, 된장찌개에 두부. 이게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두부의 피트산을 분해해 줍니다. 그러면 영양소 흡수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우리 한국 음식이 정말 과학적이죠? 황금 조합 오이, 두부, 양파, 마늘. 양파와 마늘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항염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두부 단백질의 이용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두부 요리할 때 양파와 마늘은 꼭 넣으세요. 자, 다시 김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씨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변경 전 식단 저녁에 두부 전골 식후 우유 한 잔. 변경 후 식단 저녁에 두부 전골 브로콜리, 피망 추가 레몬즙 드레싱, 우유는 아침으로 이동. 딱 이것만 바꿨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12.8에서 14.5로 올라갔고 페리틴은 22에서 48로 회복됐습니다. 만성 피로감은 80%나 감소했고 집중력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차던 것도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실천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1. 식사 타이밍을 지켜라. 아침 7시에 두부로 식사하셨다면 커피는 9시 이후에 드세요. 점심 12시에 식사하셨다면 우유나 유제품은 3시 이후에 드세요. 저녁 6시에 두부 먹으셨다면 다음날 아침까지는 칼슘 보충제나 우유를 피하세요. 이 타이밍만 지켜도 영양소 흡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실천 2. 장보기 리스트를 바꿔라. 마트 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꼭 사야 할 것 두부 1kg, 주 3회에서 4회 먹을 양, 브로콜리, 피망, 시금치, 레몬이나 오렌지, 김치, 된장, 미역 다시마, 현미귀리, 견과류, 아몬드, 호두. 절대 사지 말 것, 가공육 햄, 소시지, 흰쌀인빵, 인스턴트 식품. 실천 3. 황금 타임을 활용하라. 아침에는 두부 스크램블에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으세요.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4시간 간격 꼭 지키세요.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에 브로콜리와 레몬 드레싱을 곁들이세요. 커피는 2시간 후로 미루세요. 저녁에는 두부찌개에 김치와 미역을 넣으세요. 우유는 다음날 아침으로 돌리세요. 여러분, 두부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마트에 가면 연두부, 순두부, 모두부, 찌개용 두부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종류별로 영양소 함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두부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단백질은 100g당 약 56g 정도로 적은 편이지만 소화가 가장 잘 되고 부드러워서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연두부부터 시작하세요. 모두부는 수분을 꽉 짜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100g당 1012g으로 가장 높습니다. 칼슘 함량도 150mg 정도로 풍부하죠.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부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항영양소 함량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 C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찌개용 두부는 중간 정도의 단단함으로 가장 범용성이 좋습니다. 단백질 89g, 칼슘 10만 120mg 정도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두부 보관법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손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보관법은 두부를 개봉한 채로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48시간 안에 단백질이 최대 30%까지 변성됩니다. 표면이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는 건 단백질이 분해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올바른 보관법은 두부를 깨끗한 물에 담가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5일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영양소 손실도 5%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꿀팁 두부를 얼리면 식감이 완전히 바뀌면서 고기 같은 식감이 됩니다. 냉동실에 24시간 얼렸다가 해동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양념이 훨씬 잘 스며들어요. 채식주의자 분들은 이 방법으로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두부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는 방법으로 만든 미역국, 순두부찌개가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약 5에서 10% 정도만 손실되고 국물에 녹아든 영양소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트산 같은 항영양소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 C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볶아서 만든 두부볶음은 고온에서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소화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름에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는 오히려 좋아져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시고 양파와 마늘을 꼭 함께 볶으세요. 굽기는 두부 스테이크 등 표면이 바삭해지면서 식감은 좋아지지만 단백질 변성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약 20에서 30%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야르 반응으로 항산화 물질이 새로 생성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구울 때는 180도 이하의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튀기기는 두부튀김이 있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입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단백질이 급격히 변성되고 포화지방 흡수가 많아집니다. 건강을 위해 두부를 드시는 거라면 튀김은 피하세요. 연령대별 두부 섭취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30대는 근육과 에너지를 위한 두부를 드세요. 이 시기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두부 200g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하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두부 요리를 드시면 근육 회복에 최고입니다. 추천 조합은 두부 200g, 닭가슴살 100g, 브로콜리 150g, 현미밥 한 공기입니다. 이 조합이면 운동 후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주의사항: 이 나이대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두부만으로는 칼로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 고구마를 충분히 함께 드세요. 40대, 50대 호르몬 밸런스를 위한 두부를 드세요. 여성은 갱년기가 시작되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두부 150g에서 250g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야간 열감을 줄여줍니다. 추천 조합은 두부 200g, 연어 100g, 시금치, 들깨가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이소플라본의 조합이 혈관 건강과 호르몬 밸런스에 최고입니다. 주의사항: 이 시기부터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칼슘 흡수가 중요합니다. 두부와 우유를 시간차로 드시고 비타민 D 보충제도 고려하세요. 60대 이상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두부를 드세요. 이 시기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루 두부 100g에서 200g 정도를 2회에서 3회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먹는 게 단백질 흡수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추천 조합은 아침에 연두부 100g, 달걀 1개, 토마토입니다. 점심은 두부 전골 100g, 미역, 시금치입니다. 저녁엔 두부 샐러드 100g, 레몬 드레싱입니다. 주의사항: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연두부나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세요.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질병별 두부 섭취 전략. 당뇨병 환자를 위한 두부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두부는 정말 축복 같은 식품입니다. 낮은 혈당 지수 GI 15에서 20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64세 이 씨는 10년간 당뇨병을 앓아왔습니다. 식후 혈당이 항상 200 이상을 넘었고 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지 않았죠. 영양사의 조언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흰 쌀밥 대신 두부 200g에 계란 1개, 브로콜리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40에서 105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6.5로 개선됐습니다. 당뇨 환자 두부 섭취 원칙 하루 200g에서 300g을 세끼에 나눠서 섭취.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기.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 빵은 철저히 피하기. 두부 잡곡밥 채소 조합이 황금 비율입니다. 주의사항 두부만 먹으면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함께 드세요. 고혈압 환자를 위한 두부 전략. 두부의 칼륨이 나트륨 배설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조리법은 간장 듬뿍 넣은 두부 조림입니다. 나트륨 폭탄이 빈다. 된장찌개에 소금 추가이고 이미 된장에 나트륨이 충분합니다. 두부 젓갈류 조합도 나트륨 과다입니다. 추천 조리법은 두부, 토마토 바질 이탈리안 스타일 샐러드나 두부 아보카도 레몬 샐러드나 두부, 버섯 마늘 저염 볶음입니다. 실제 효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부 200g을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Hg, 이완기 혈압이 8mmHg 감소했습니다. 빈혈 환자의 두부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두부를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부의 철분은 비엠철로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약 2에서 5% 정도입니다. 철분 흡수를 최대화하는 비법은 첫째, 비타민C 폭탄 조합으로 두부, 파프리카, 브로콜리, 레몬즙입니다. 둘째, 고기와 함께 두부 100g, 소고기 50g 햄처리, 비햄철 흡수를 돕습니다. 셋째, 추철팬에 조리하는 것입니다. 추철팬에서 두부를 요리하면 철분이 음식에 녹아듭니다. 절대 피할 것은 두부와 홍차 커피입니다. 두부 우유 치즈가 칼슘이 철분 흡수 방해하므로 두부와 칼슘 보충제는 최소 4시간 간격 필요합니다. 35세 최 씨의 사례 만성 빈혈로 헤모글로빈이 9.8까지 떨어졌던 최 씨. 두부를 매일 먹었지만 빈혈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두부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고 칼슘 보충제를 함께 먹고 있었죠. 식단 조정 후 3개월 만에 헤모글로빈 12.5로 회복.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두부 활용. 두부의 칼슘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낮지만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 예방 황금 조합은 아침 두부 150g, 멸치 10g, 시금치입니다. 점심엔 두부 연어 브로콜리, 저녁엔 두부 새우 깨소금을 드십니다. 이 조합이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유기농과 일반 두부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두부가 정말 더 좋을까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는 농약 잔류 위험이 없고 이소플라본 함량이 약 152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23배 비싸죠.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매일 먹는다면 유기농을 추천하지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드신다면 일반 두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두부를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마트에서 두부를 고를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째, 색깔입니다. 지나치게 하얀 두부는 표백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은은한 아이보리색이 자연스러운 색입니다. 둘째, 물의 투명도입니다. 두부를 담근 물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셋째, 유통기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조일이 최근인 것을 선택하세요.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수입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510% 높고 이소플라반 함량도 더 풍부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1.52배 비싸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국산 콩 두부를 추천하지만 수입 콩 두부라도 올바르게 조합해서 먹으면 충분히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두부와 커피는 2시간 간격. 타닌이 철분 흡수를 60%나 차단합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 마시지 마세요. 두 번째, 두부와 비타민C 채소는 필수 조합. 브로콜리, 피망, 레몬즙을 꼭 챙기세요. 철분 흡수율이 3배에서 6배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 두부와 우유는 시간차 공격. 아침에는 우유, 저녁에는 두부.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칼슘과 철분이 흡수 경쟁을 벌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부는 무조건 좋다는 상식은 이제 버리세요. 진짜 건강은 올바른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냉장고 속 두부 한 모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두부찌개 끓이실 때 브로콜리 한 줌 더 넣어보세요. 그리고 식후 커피는 2시간 뒤로 미뤄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180도 바꿀 겁니다. 건강은 먹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조합에서 완성된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두부 레시피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